반갑습니다. 51기고요. 사실 이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많은 시간 동안 했던 선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얘기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제목이 제가 여기에는 제목을 좀 거창하게 했는데 제가 이 전문인 해외 선교 전략을 얘기할 정도의 선교 경험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교 교육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조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51기이기 때문에 아주 막내 측에 속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유학생 선교부 부장도 하면서 해외 유학생, 우리나라 유학 온 학생들 선교도 했고 선교 봉사도 쭉 한 10년 다니고 그러면서 퇴직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대체 제가 퇴직하면 뭘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답을 안 주셨는데 퇴직하기 한 2년 전쯤에 이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핑계가 없어서 받았는데 하나님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파와 교수 지원단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파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퇴직하기 전에 이 교육 해외 대학 선교 지금 현재 교육 해외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을 교류를 한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뭐 한 두 번 간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라이프 대학을 통해서 선교대에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셔서 그냥 파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파와 사무총장님이 우리 GPTI 출신이시죠. 강성택 전 사무총장님. 가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말 이거 간증입니다만 세상에 처음 본 저를 믿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간증문을 써달라 그러셔서 그 간증문을 써서 드렸고 이 사역을 파와라 또 새로운 것 만들지 말고 분열의 사역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그 이사회에서 제가 쓴 간증문과 제안서를 보고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어느 날 파와 교수 지원 단장을 하고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와 교수 지원단이 출범하게 됐고요. 작년 8월 13일 날 출범했고 올해 8월 19일 날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오늘 개인적 간증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어떤 사역이었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므로 본질적으로 교육의 종교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육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그리고 뭐 우리 제자의 길 명령을 하셨고요. 사실 우리도 선교 역사가 교육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한국 사회만큼 선교사들로부터 정말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도 사실 이런 부르심, 교육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지금 교육 속에 비친 한국이고 그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나름 제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육성에 비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도 식민국가의 경험, 가난 극복, 민주화, 문화적 융성, 영적 자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예비시켜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 교수지원단 사역을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교사님들 초빙을 할 때 저는 교회 제도 또는 조직화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홍보도 엉성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선교사님이 50분이 넘습니다. 시작할 때 24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 믿었던 건 뭐가 있냐면 제가 유학할 때 정말 그 유학생 교회들이 막 넘쳐나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95% 이상이 한국에서 공부할 땐 교회 그림자도 안 가던 친구들인데 그 어려우니까 가서 전부 하나님 뭐 박사 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도 그런 복음의 빛을 줬다는 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깨달음을 주신 사람이 많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많은 전문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교회 안에서 잉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각 박사가 아니더라도 각 분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교육성계 또 같이 헌신하실 분들도 준비하셨을 거다 믿고요. 또 저는 한 10여 년간 이렇게 이제 NGO 단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의 빠지지 않고 갔는데요. 의료팀하고도 가고. 정말 저희들의 그 위상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키셨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다리고 우리를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를 따르고 싶어 할 때 야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지금의 코리아가 된 이유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먹히는 시절이 됐다. 아까도 서양 교회들 다 하고 저도 인터넷 보니까 뭐 그 큰 성당에 20명 온답니다. 주일 예배.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준비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많이 나가 계시는데 선교사님들도 사실 이 우리 교육성계 은혜를 받았던 것 때문인지 아마도 유례 없이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이 44개고요. 신학교 직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대학을 학교를 많이 짓는 예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파와의 소속의 그 선교대학은 한 16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교육선교, 이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선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대학들이 한결같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리스트인데요. 잘 보시면 라이프 대학하고 후레정보통신대학, 울란바토르 대학 요 정도만 과가 저렇게 많고 학생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가서 보시면 전부 다 이게 다 44개 학교인데요. 과가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라이프 대학을 제가 10년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파송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지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교사들과 이렇게 학생들을 현지 교사들과 활동을 하지만 선교대학은 기본적으로 총장님이 선교사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선교사 교수와 현지 교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수가 더 많은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봉급받으러 온 곳이지
하나님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비기독교 국가, 반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입에 뻥끗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선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한국인 선교사들하고 밖에 구현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이프 대학도 교수 수가 한 40여 명 되는데요. 한국인 선교사가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귀국을 하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강좌가 펑크가 나고 학생들이 수강 요청을 해도 강의가 폐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이나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대개 교수님들이 백목으로 칠판에 쓰면서 강의를 했는데, 인터넷도 버벅대는데 그런 온라인 수업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강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라이프 대학의 국연회 총장님 한번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정도냐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낸답니다. 강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등록금을 내질 않고 있는데, 보통 중간고사가 지나면 이제 제적인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끝까지 듣고서 등록금 안 되고 그냥 학교를 떠난대요. 그래서 라이프 대학도 학생 수가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교수 없어지고 학생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철수, 온라인 교육 환경, 학생 이탈 가속화, 이런 문제로 선교대학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 선교대학의 역사가 10년, 20년 한 학교도 있거든요. 비록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된 선교지만 이 선교대학이 현지에서 무너져 버리면 현지에 세우는 선교 전처기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대학을 일으켜 세우고 손잡아 주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거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눈물겹게 선교를 하셨지만, 그래서 그걸 비판할 생각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제가 여기 썼는데요. 선교지나 선교국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교육 선교에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선교대학 2대 연대 같은 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경쟁하는 이 시대에 딱 컴퓨터 학과,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 컴퓨터학과, 컴퓨터 쓰는 거 정도, 경영학과 하나 놓고 두 과, 세 과 놓고 대학을 만들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사회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학에 계시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냥 학과 만들고 교수 한두 명만 계시면, 담임선생 한 명만 있으면 대학이 돌아가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익하고 뭐 국가 해외 국제개발협력 전략 보면 각 나라마다 이 나라의 발전 전략이 쫙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IT 어디는 어디, 뭐 농축산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 바라고 원하는 전공은 하나도 없이 또닥또닥 컴퓨터 두들겨서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 경영학만 가리키니 거기 와서 배운들 그 사회 리더가 되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많은 라이프 대학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현황인데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죠. 라이프 대학에 뭐 토목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기 건축공학도 있었어요. 건축. 학생이 없어서 문 닫았습니다. 토목공학과도 교수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한 분도 거의 풀타임이고 파타임이어서 우리 교수 지원된 선교사님이 온라인으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고, 건축학과 학생들을 전과시켜서 이 온라인 토목공학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학들도 그 정도라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개도국 국가별 전략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공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걔네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걸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어찌 보면 그냥 아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아직도 제국주의적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열심히 가르치고 컴퓨터 사 우리 걸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컴퓨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니네 이거 삼성도 잘 만들잖아요. 컴퓨터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쓰는 법만 가르쳐 주는 거죠. 경영학과 일제가 우리에게 공학 안 가르치고 상업만 가르쳤듯 그냥 장사하는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계몽주의적 시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니네 잘 모르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배워야 돼. 요거 배워로 끝나고 있다.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 교육이 아니다. 우리 한국은 그 교육 선교를 통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칠판백목 한두 명의 교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우리는 뭐 공학도 좀 지금은 세계 수준이 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이 원자력공학인데요. 보통 원자력공학 박사 그러면 원자력공학 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자력공학에도 한 6개 내지 8개 세부 전공이 있어서 제 전공 외에는 잘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만들어 놓고 교수 한 명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총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총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데 교수원이 없으니까 총장님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쭉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은 교수진이고 이 교수진이 꼭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는데 박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분야에서 뭐 석사 아니고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으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대학 행정도 잘 모릅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선 교수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수 지원단이 지금 우리 저기 오송택 선교사님이 53기신데 저희 부단장님이시거든요. 부단장님께 지금 K대기업 총장님이 강력히 부탁을 하는 게 대학 행정을 잘 알 수 있는 선교사 좀 찾아봐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사실 위기는 위협이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역에 실패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실패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거 믿거든요. 어떤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사역은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위협이자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역을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지나간 거고요. 요게 이제 이때 김정은 교수님 모셔서 특강도 해주셨는데요. 설립 감사 예배 1년 전에 한 겁니다. 이때 몇 분이나 모실까 걱정했는데요. 저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에휴, 그래도 뭐 12명은 보내주시겠지 그랬는데 24분이 시작했고요. 지금은 1년 지났는데요. 또 다시 더블이 돼서 51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맨 처음에 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받을 수가 없으면 안 돼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때 제가 코이카 사업에 선정이 되게 해주셔서 코이카 자금으로 라이프 대학에 이렇게 랩탑을 20대 온라인 첨단 강의실을 꾸며줬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리고 요 강의실을 3개를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막 기부도 받고 그래서 3개 꾸며줬고 이걸 IC 센터라고 했고 지금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면 선교가 목적인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강의하는 그 학기 첫 주는 반드시 현장 가서 일주일 현장 가서 강의하고 학생들과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와서 나머지 15주를 온라인 한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도와주셔서 재정 후원해주셔서 지금 가서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대학 상학이고요. 요거는 저희 케인대학도 원래 이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케인대학도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후원해 주셔서 그분 회사에 랩탑을 LG 거, 삼성 걸 가지고 15대 해서 20대로 꾸며줘서 지금 케인대학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요거 좀 자랑삼아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이거 뭐 저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인데요. 역시 우리 한국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높잖아요. 그 강의 만족도가 우리 강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라이브 대학 학생들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러더니 저희들이 가서 장학금도 주고 뭐 이랬더니 지금은 우리 강좌의 출석률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0%에서 8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80%가 넘고요. 어떤 강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코리안 타임 있듯이요. 거기서 다 타임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 30분 넘는 거 보통이고 10분, 20분이고 근데 어느 강의는 정시절에 딱 전부 다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임필 선교도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리고 물 주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선교, 대학 교육선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바람은 선교의 전적 위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각 지역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그 선교사님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목대장이라고. 어느 지역 가면 혼자서 다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선교가 팀 사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통합적 접근 그리고 계몽 넘어서 지도자 양성, 팀 중심 사역을 해서 선교대학의 선교 전략의 전적 기지로 세워줘야 되겠다.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 아래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잘하시니 넘어가겠고요. 맺는 말로 첫 번째가 선교대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씨 뿌리는 그 작업이 뭐 부족하나마 그 중에 일부는 열매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역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지원이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려고 믿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 대학 있잖아요.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이 온라인 대학 아닙니까?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을 우리 한국에서 선교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선교대학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 총체적 선교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선교 계신 우리 GPTI 선교사님 어느 지역에 가 계시면 그 지역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와도 드리고 또 저희가 도움받으면 서로 네트워킹도 해서 그 지역 그 나라의 선교를 제대로 한번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 지향이고요. 세 번째 지향은 저희들이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대개 이제 선교 이렇게 오면 발표하면 잘하는 부분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평소에 알던 목사님이 본인도 대학을 세우고 싶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끔씩 그랬습니다. 제가 좀 외람되지만 대학 세운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교수 지원대 생각을 하니까. 그래갖고 딱 물어보면 또 역시 무슨 과 하세요? 그럼 역시 IT, 역시 경영과 이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그 나라에서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학을 세운다 그래서 그거 그 나라에서 갈 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파키스탄에 그런 대학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파키스탄은요, 예를 들면 IT 전문가가 수천입니다. 파키스탄은
국부 유학생을 30년, 40년 전부터 한 200명씩 보냈어요. 저희 한양대학에도 30년 동안 국부 유학생이 40명, 매년 40명씩 오고, 저도 파키스탄 유학생 둘을 박사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빚진 자인 것이 걔네들 박사하면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못하고 논문 지도만 한 게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그게 이제 빚진 자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키스탄이 꾸고 인들이 꾸고 있는 꿈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조금 섭섭해 하시면서도 같이 협력할 거 얘기를 하시는데, 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당신에서 대학 짓는 걸 내려놓겠다. 그럼 솔직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방글라데시에서 당신이 20여 년 사역을 했는데 혼자 골목대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수를 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위 말하면 장로 집살 막 세운 거죠. 그래갖고 막 안수까지 줬으니까 이제 겉으로는 목회자인데 성경도 못 가리킨대요. 실력도 너무 없고 기초.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대학 세우는 건 뒤로 미루고 현지 목회자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틈새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냐면, 아카데미나 형식으로 각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안수 준 목회자들, 부족한 목회자들을 온라인으로 우선 기초 역량 강화시켜주고, 역량 강화시켜주고, 그 중에 될성 부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데려오던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그 작업을 품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 영양강화 프로그램 등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지향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복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GPTI 전문의 선교사님 동료분들하고 같이 해 나가야 할 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저를 GPTI 훈련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